용철과 관련된 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이 수평면 위에 놓여 있고요. 질량 예민 물체가 속력 V를 가지고 이제 이동해 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용철은 용철의 고유한 상수값인 K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용철 상수 또는 이제 힘상수를 이제 갖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K죠. 여기서 말이요 K가 되겠습니다. 이때 얘는 질량 예민 물체죠. 속력 V를 가져오니까 이때는 이제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를 이제 갖고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이거는 2분의 1 m 질량의 자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 값을 갖게 되겠죠. 이러한 값을 가지고 얘가 이동해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나 다 지금 똑같은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가 되겠는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스테이블 이퀄리엄 포지션이라고 해서 평형 안정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이 위치로 항상 얘는 운동을 하면서 올려는 힘을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이제 충돌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얘를 x만큼 이제 밀어내게 됐어요.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x만큼 이제 들어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 상태인 V를 가지고 마찰이 없다면 그대로 다시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처음 상태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방향만 달라진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처음에 가해주는 힘이 있겠죠. 여기 부딪히는. 그래서 이 힘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F 힘이 되겠죠. 이거는 X, X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여기 했던 힘상수 K 두 개를 곱해준 값하고 같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부에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와 갖는 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항상 x 이퀄 0이라는 위치, 아까 얘기했던 요 평형 안정점 여기를 향해서 얘는 힘을 항상 가해주게, 물론 벡터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얘기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 원래의 자기가 이제 놓여있던 위치가 있죠. x 이퀄 0이라는 거. 그래서 이 위치로 항상 돌아오려고 했죠. 그런 이제 성질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x 이퀄 0이었는데 얘가 이만큼 밀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일로 가해준 힘만큼 이번에는 반대된 이쪽 방향의 힘이 이제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만약 힘을 가했다 치면은 요건 이제 플러스 해당되는 이제 힘이 될 거고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얘는 작용하니까 이걸 우리가 용철 힘 또는 후계 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 또는 복원력 이렇게 우리 부르는데요. 이 힘의 값이 요 값하고 같아지게 되겠죠. 이 마이너스 의미는 요 방향일 때 마이너스를 갖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가했을 때는 이 값의 양의 값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지만은 이쪽에서 가해준 값, 요 값에 해당하는 것은 요 값하고 맞먹는 힘이 여기에서 가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힘은 x 꼴 0이라는 스테이블 평형 안전적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열로 이제 가는 그 값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복원적이라고 그래서 항상 원래의 자기가 x 꼴 0이라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이 처음에 질량의 물체가 가해주는 힘 F와 그 다음에 이 용철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힘,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단지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될 뿐이죠. 그래서 이 x에 대한 값을 우리가 다 매 순간마다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복원력 또는 용철 힘이 계속 작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계속 다 더해주면 됩니다. x에 대해서.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fdx를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2분의 1 kx제곱이 나오겠죠. 이 전체적인 힘과 힘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되겠죠. 결국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1이 되겠죠. 1. 힘과 거리가 되니까 그 1이 결국은 2분의 1 kx라는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라는 것은 힘에다가 그 다음에 이동된 거리 요거를 곱해준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2분의 1 kx제곱이라는 걸 나왔기 때문에 요걸 뭐라고 우리 얘기하냐면 이 에너지 1이라는 것은 결국 k가 상수라고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변수는 x가 되죠. x 다시 말해서 이 위치에 해당되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 중력과 관계되는 거 중력 위치 에너지 이거는 용철에 해당되는 값이 되거든요. 용철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인데 용철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탄성이 있다는 거죠.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Elastic Potential Energy 그래서 탄성 위치 에너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획적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힘도 보존력, 비보존, NC라는 건 non-conservative work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존력에 해당되는 힘이 있느냐, 그 다음에 비보존력에 대한 힘이 또 존재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비보존력에 해당되는 힘이다. 그럼 이것은 이제 마찰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력. 그럼 여기 흔히 우리 얘기하는 중력.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용철임, 탄성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힘들은 다 보존이 되는 거고 마찰력은 비보존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들에 의해서 결국 한 일, 보존력이 한 일, 비보존력이 한 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비보존력,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마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제 마찰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만일 마찰이 없다, 그럼 이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보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카이네틱 에너지, 이것을 변화량 같다는 1 운동 에너지 정리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포텐시 에너지를 다 더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메커니컬 에너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이제 비보존력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뭐 위치에는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이 비보존력에 해당 1하고 이제 같아지는, 또 없으면 0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델타라는 값,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뭘 말하면 변화량을 말하죠.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서 처음을 빼준 그런 값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량, 운동 에너지의 처음과 마지막의 양.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 많이 있다면, 이제 Y축이라면 중력이 존재하겠죠. 그럼 중력이 있다면 중력에 의한 이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그 다음에 이건 스프링, 용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건 탄성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여기서는 이제 중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한 일과 힘의 방향과 그다음에 이동하는 방향이 수이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50도가 돼서 이것은 0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는 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에 대한 건데, 요거는 운동 에너지의 마지막하고 위치 에너지의 마지막을 이제 묶은 거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의 처음과 위치 에너지 처음인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었죠. 그래서 여기 뒤에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 위치 에너지, 여기서는 마지막 처음.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하고 이제 운동 에너지, 이 두 개의 이제 합이 뭐가 되냐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여기 안 쓰는데 여기 미케니컬 에너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의 값,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EI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 이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정지했다고 치면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위치 에너지가 2분의 kx라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값이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포텐셜 에너지, 용철에 대한 힘이 작용하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2분의 mv제곱으로 이 상태에서는 갖게 되고, 여기서는 2분의 kx, 물론 이 중간 과정에서는 두 개의 값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기록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필요한 값들을 다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해보면, 이때의 이런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일률, 일의 능률, 그 값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 일을 얼마큼 했느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률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값을 이제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이동된 변이를 곱해준 거니까 시간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겠죠. 그래서 힘과 평균 속도, 이거를 곱해준 것도 일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F가 장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TV 바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그 효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지금 다루었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일, 그 다음에 에너지. 다시 에너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근데 위치 에너지는 다시 중력이 될 수도 있고 탄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탄성력만 이제 고려해 주면 되겠죠. 그건 어떻게 구했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요 힘, 요 관계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위치와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해당되는 위치 운동, 요것의 차, 이것이 결국은 비보존력이 존재하게 되면 그 비보존력이 갖고 있는 일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에 역학적 에너지 차, 그것이 결국 우리가 운동 에너지 그 법칙이 있는 것처럼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역학제인의 변화량이 결국 B번호의 한열 같다. 마찰이 있다. 이 마찰에 대한 마찰력과 이제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곱다음 0이 되면서 보존이 되겠죠. 인류는 시간적 변화량. 요즘은 힘과 평균 속도의 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